경찰의 계기가 된다면 이 건은 그래서 한 젊은 여성의 보도자료에 나왔다 총 8가지입니다. 첫째,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모 씨를 위해 강요자 사실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이 생전의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종승을 강요 등으로 술 접대를 받은 사람을 강요 방조죄 등으로 입건 수사하였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잠자리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의혹사항은 보도자료에 나왔다시피 총 8가지입니다. 첫째,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 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두 번째, 김종승이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 행위에 대한 수사 미진 의혹. 세 번째,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네 번째,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다섯 번째, 부실한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 자료의 의도적인 기록 편찬 누락 의혹. 여섯 번째, 알려진 장자연 문건 외에 추가 문건, 이른바 리스트가 존재하는가. 일곱 번째,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여덟 번째,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상 의혹의 사항은 기존부터 제기됐던 것과 이번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자연 씨가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과 협박 피해는 판결에 의해 그리고 조사단의 결과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장자연 문건이 간인이 찍혀 있고 이름과 자필 사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용 문건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지만 김종승에 대한 압박이 되거나 실제 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되어 김종승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위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자연 문건에 피해 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알려진 문건에 이른바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이 즉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2009년 3월 윤모 씨와 통화에서 유모 씨가 목록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고 장자연 씨의 지인 윤모 씨는 2010년 6월 법정에서 리스트 사람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점이 주목되지만 여기서 언급된 목록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 장자연 씨의 지인 윤모 씨는 조사단에서 명단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모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면 장자연의 피해와 관련될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로서는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장자연 리스트가 누구에 작성되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김종승의 강압적인 술접대 지시와 강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종승이 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연기자를 개인적인 술접대에 이용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검사의 사건 처리상의 문제점, 특히 부당한 불기소 처분 및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미지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김종승의 술접대 강요 의혹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전속계약의 영향, 김종승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력상, 장자연에 대한 폭언 및 그로 인해 장자연이 가졌을 공포심, 기타 영화 감독에 대한 골프 접대 시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한 사실, 술자리에서 장자연이 겪은 강제추행 피해 등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늦어도 2008년 9월경부터는 김종승의 술접대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는 김종승이 장자연의 공포심을 위한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는지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막연히 장자연 문건 내용이 모호하고 윤모 씨가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수사 미진에 해당하고 수사검사가 강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 조사단은 2008년 5월경 태국에서 드라마 감독에게 골프를 접대할 때 장자연이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한 사실, 그리고 2009년 2월 8일경 드라마 촬영 중이던 장자연에게 태국으로 와서 영화 감독을 접대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협박 행위를 한 사실, 그리고 2009년 하순경 김종승이 장자연을 추가로 협박한 사실, 또 김종승이 술자리에서 장자연을 자주 추행했다는 윤모 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승의 강요 미수, 협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 사건 처리상의 문제점. 조선일보 방사장, 문건에 기재된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에 관한 김종승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모 씨에 관한 박모 사장의 지인인 한모 씨와 김종승의 진술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을 하모 씨로 오해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으며, 또한 2007년 10월경 식사 자리에서 박모 씨와 장자연이 만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고 이 박모 씨에 대해를 상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과 박모 씨가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 이상 장자연 문건 속에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사검사는 조선일보 사장 박모 씨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서 2008년 7월 17일 오찬 약속에 대한 김종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불기소 이유에 기재하고, 따라서 장자연 문건 속의 방 사장이 하모 씨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수사검사는 불기소 이유에서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하모 씨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만든과 동시에 박모 씨 두 사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장자연 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자연 씨의 수첩, 다이어리, 명함, 휴대폰 등 다양한 주요
증거물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어 초동 수사가 잘못된 점입니다. 장재현 씨의 통화 내역 원본이 현재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으며 장재현 씨의 수첩과 다이어리 등은 압수물을 유족에게 돌려줄 때 당시 사본을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여부. 이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박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 모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이와 관련된 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보도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진술이 윤모 씨의 장자연 씨의 동료 윤모 씨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윤모 씨의 진술은 이중의 추정에 근거하고 있는 점, 즉 술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추정, 자신이 떠난 후 성폭행이 이루어질 것은 두 번째 추정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삼기 어렵고, 배우 이모 씨와의 대화에 관한 정모 드라마 감독의 진술은 원 진술자인 배우 이모 씨가 진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술 또는 물에 약을 탔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만으로는 성폭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모 씨가 전 매니저였던 유모 씨가 조사단 면담에서 한 진술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직접적 관련성이 있지만 유모 씨는 정식 면담에서 해당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성폭행 의혹 부분은 장자연 사망 직후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성폭행이 사실인 경우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단순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고, 단순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선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돼야 하나, 이를 인정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은 기록과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전.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하여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단의 권한상 이번 조사에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제기된 의혹상 범죄 혐의가 중대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특수강간, 강간치상 범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2024년 6월까지 이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 기록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김종승이 국회의원 이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한 내용으로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종승을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될 통화 내용 원본이 외에 각종 디지털 증거 사료와 압수물 사본이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당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나 디지털 포렌식 자료, 압수물의 원본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 각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검사와 수사기관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이 사건 조사 결과 초동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방법을 확보가 필요했지만 압수가 되지 않았거나 압수를 했더라도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누락된 중요한 증거물이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성범죄와 같이 범죄의 증거가 개인적 기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고발인에게 예외적으로 주요 증거의 확보를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일부가 당연히 보존되어야 할 통화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사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고 조사단에서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에게도 이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며 심지어 의도적인 증거 은폐가 의심될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은폐 등 법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 중 주인 검사는 후배 검사로부터 수사 대상자의 배우자가 검사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수사 대상자와 검찰 공무원과의 친족 관계를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청탁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검찰 구성원에게 교육하고 그러한 부적절한 언행과 청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 형사처벌을 하는 방침을 확립하고 검찰 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장기현 리스트 사건 관련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